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야담 채널 개나리 야담입니다. 오늘은 조선 세조 때 15살 소년 관상가와 73 백전노장 관상가가 왕 앞에서 겨루는 목숨을 건 대결을 들려드립니다. 소년의 이름은 이운재, 그의 피에는 전설이 흐릅니다. 천하의 명관상가 이운상, 수많은 장수와 재상을 살리고도 끝내 권세를 좇지 않았던 사나이. 그 관상거성의 손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겨울밤 경복궁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본 채널에 많은 격려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서늘했다. 대지 위에 아직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지 않았는데도 사람들 어깨는 눈을 덮은 듯 무거워 보였다. 양주와 한양을 오가던 장터에서 이운재는 늘 그렇듯 사람의 얼굴을 보아 물기를 가늠하고 거친 숨 사이로 스며든 병중의 냄새를 읽어냈다. 어린 나이에 병과 화를 맞히는 솜씨가 100리를 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얘야, 너희 조부님 이운상 어른도 어려서부터 그랬다지. 외삼촌인 스승 윤정섭이 웃었다. 운재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는 사람을 살리셨고 저는 아직 겁이 많습니다. 겁이 없는 눈은 오래 못 가. 내 조부님도 그랬다더라. 사람을 살피는 눈은 먼저 자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밤이면 운재는 할아버지의 낡은 죽간 묶음을 펼쳐보았다. 귀에 윤곽이 좁아도 가벼운 잔은 드물다. 가벼움은 제주처럼 보이나 오래 가지 못한다.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다. 입이 빨리 열리면 목숨도 빨리 닫힌다. 먹줄 같은 글씨들이 겨울밤 등잔불에 살아 움직였다. 그의 어머니 박씨는 늘 등잔 기름을 아꼈다. 운재야, 눈이 남의 재앙을 보면 내 가슴이 먼저 시리다. 그 추위를 이길 담요가 우리 집에는 얇다. 운재는 웃었다. 어머니, 담요는 얇아도 할아버지 이름이 제 등에 따뜻합니다. 그 말이 지나가자 바람이 문살을 흔들었다. 경복궁 내명부의 인장을 달고 있는 내관 둘이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왔다. 15세 이운재, 이운상 명관의 손자되느냐? 키 작은 내관이 물었다. 예, 소자 이운재라 하옵니다. 전하의 부름이다. 좌의정 나으리가 입궁을 명하셨다. 오늘 밤 어머니 박씨의 눈이 커졌다. 애를 이 밤에 어디로 데려가시려? 큰 내관이 났고 공손하게 말했다. 부디 안심하시라. 전하께서 두 눈을 구하신다 하셨다. 널리 인재를 뽑는 일이니 두려워 마시라. 운재는 등잔불 아래 놓인 죽간 묶음을 보았다. 할아버지 이운상의 글씨들이 가만히 그를 떠밀었다. 입술을 조심하라. 그러나 진실을 버리지 마라.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살짝 웃어 보였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차가운 데선 오래 서 있지 마세요. 운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할아버지처럼 살아라. 권세를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라. 예, 소녀는 그렇게 대답했다. 대답은 얇았으나 눈빛은 깊었다. 경복궁 근정전 뒤 편전의 문은 깊은 밤에도 열려 있었다. 겨울 매서운 찬기운 속에 호위군의 창끝이 반짝였고 달빛이 석가래를 타고 고요히 내려앉았다. 이운재는 두 손을 소매 속에 넣은 채 문 앞에 섰다. 15세 어린 나이에 불려온 이유를 알 수 없었다. 5년간 스승에게 배운 관상술로 장터 사람들의 병과 재앙을 맞춰주었으나 궁궐 문턱을 넘어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안내하는 내시의 발걸음은 빠르고 말은 짧았다. 전하께서 대기를 명하셨습니다. 곧 들어가시오. 편전 안 세조는 고개를 숙인 운재를 잠시 살피더니 그 옆으로 자리한 또 다른 사내를 가리켰다. 하얀 수염이 턱 밑까지 내려온 눈매가 매서운 노인이었다. 저희가 한만권이네. 조선에 그 이름 모르는 자 없을 것일세. 운재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속으로 작은 파도가 일었다. 한만권. 그 이름은 전란 속 장수의 목숨을 살리고 영모를 꿰뚫어 권신을 무너뜨렸다는 전설 같은 73세의 관상가였다. 스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름이기도 했다. 세조가 부드럽지만 깊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오늘 두 그릇의 눈을 시험하려 하네. 백성의 안녕과 나라의 기틀이 걸린 일이니 더 정확한 자를 내가 곁에 두겠다. 운재와 만권은 동시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눈빛은 이미 서로를 꿰뚫고 있었다. 운재의 눈에는 호기심과 결의가, 만권의 눈에는 냉정한 계산이 서려 있었다. 세조는 왼편에 서 있는 좌의정 심윤겸을 불렀다. 심윤겸은 이 모든 판을 짜낸 인물이었다. 그는 얄미운 미소를 띠고 두 관상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상은 전하께서 직접 고르실 것입니다. 같은 인물의 얼굴을 함께 보고 그 운명을 말씀하시지요. 더 많은 사실을 마치고 그 예언이 빠르게 드러나는 자가 승리입니다. 심윤겸의 눈은 은근히 만권 쪽을 향했다. 운재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대기실로 이동하는 동안 만권이 낮게 웃으며 운재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이, 궁궐의 관상은 장터의 그것과 다르다네. 여기선 진실보다 말재주가 목숨을 살리지. 운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면 미움을 사겠지만 거짓을 말하면 제 눈이 썩습니다. 저는 눈을 지키겠습니다. 만권의 미소가 한순간 지워졌다. 편전 옆 작은 마루에 첫 번째 대상이 서 있었다. 갑옷을 입은 변방의 장수였다. 그의 얼굴엔 깊게 패인 칼자국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운재의 눈에는 그의 뒷목 아래 흐르는 검은 기운이 먼저 들어왔다. 세조가 명했다. 보라. 그리고 말하라. 만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장수의 기상과 절개가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은 변방에서 적을 막으며 전하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운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장수의 심장은 이미 칼끝을 품었습니다. 그 칼은 적이 아니라 그를 가장 믿는 부하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3개월 안에 목숨을 잃을 상입니다. 마루에 있던 장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심윤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세조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대상을 부르라 손짓했다. 대기를 위해 이동하던 길, 운재는 호위군이 장수의 옆구리에서 무언가를 슬쩍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다. 칼자루였다. 그리고 그 칼을 쥔 자의 눈빛은 이미 장수를 향해 있었다. 운재는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실력 겨루기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목숨, 그리고 자신의 생존까지 걸린 싸움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편전의 등불은 더 밝아졌다. 불빛 속에서 부채, 그림자가 벽을 스치고 종이문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왕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두 관상가는 서로의 숨소리까지 새듯 고요히 맞섰다. 첫 번째 대상이 물러난 지 2시각이 채 지나지 않아 대궐 안쪽에서 난리가 났다. 변방 장수가 내수사에 급히 들렀다가 장막 뒤에서 함께 술을 따르던 부하에게 목이 베었다는 소식. 호위군 몇이 부하를 잡았지만 칼은 이미 피를 머금은 뒤였다. 좌의정 심윤겸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전하, 방금 변방 장수 김무현이 그 부하에게 살해되었사옵니다. 편전의 모든 눈이 이운재에게 쏠렸다. 운재는 몸을 숙였으나 눈빛은 평온했다. 한만권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곧바로 입술을 굳혔다. 세조는 감정이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첫 판은 젊은 자의 승리로다. 사체는 내 수사로 옮기고 내각엔 입조를 미루라 하라. 심윤겸이 예하고 물러나려는 찰나 만권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전하, 장수의 죽음은 변방의 균열을 뜻합니다. 급히 후임을 안치지 않으면 적보다 내분이 먼저 번질 것이옵니다. 세조의 눈길이 만권을 훑쳤다. 만권의 말은 틀림없었다. 왕은 고개를 끄덕여 교지를 준비하게 했다. 운재는 말없이 그 모습을 보았다. 만권은 한수 졌지만 곧바로 국정 뒤처리를 제시하며 체면을 세웠다. 싸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둘째 대상이 들었다. 상의원 제조, 옷을 다루는 관원이었다. 그의 손등은 바늘에 찔린 흉터가 무수했고 입가엔 미세한 상처가 있었다. 가늘고 긴 눈매, 속눈썹 아래가 누렇게 뜬 기운. 운재는 그가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혀끝에 세마 같은 것이 스쳤다. 만권이 먼저 살폈다. 입술이 마르고 귀에 빛이 탁하니 재앙은 음식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본인의 목숨이 아니라 다른 이의 옷깃으로 번지겠지요. 운재는 상의원 제조의 얼굴이 아닌 그의 귀 뒤에 붙은 희미한 자국을 보았다. 핀으로 찔렀다가 지운 흔적. 그리고 그의 뒷덜미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앉는 탁한 약기운이었다. 이 사람 입술엔 바늘기름이 배었고 손톱 밑엔 연초록 가루가 끼었습니다. 10일 안에 봉술로 올릴 대례복의 깃에 가루가 스며들 것이고 그 옷을 입을 이는 기혈이 멎어 쓰러지겠습니다. 약이라 하나? 독입니다. 편전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싸늘한 기운이 흘렀다. 세조가 천천히 물었다. 그 옷을 입을 자가 누구란 말이냐? 운재가 정면을 보았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전하십니다. 만권의 부채가 미묘하게 멈췄다. 심윤겸의 손가락이 떨렸다. 왕의 눈동자에 깊숙이 무언가 번뜩였다. 세조는 상의원 제조를 당장 가두라 명했다. 그리고 봉술에 드는 모든 염료와 가루, 바늘기름, 실을 궁의 어이에게 넘겨 확인하라고 했다. 그날 밤 내의원에서 올린 보고는 운재의 말을 뒷받침했다. 연초록 가루는 문초대, 즉 문초석 가루에 약을 섞은 것과 유사했으며 심장 박동을 늦추는 성질이 있었다. 누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바늘기름통과 바늘살 곳곳에서 같은 가루 흔적이 나왔다. 세조는 짧게 말했다. 둘째 판도 젊은 자에게 기운이 실리는구나. 만권은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래 굳혀둔 칼날 하나가 번뜩였다. 세 번째 대상을 드리라 하자 젊은 선비 하나가 들어왔다. 각 급제하여 내일 전하 앞에 사배할 예정이라는 자였다. 살빛이 곱고 눈은 맑았다. 그런데 운재는 그의 콧방울이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을 보며 그가 편전 바닥에 드리운 임금의 그림자를 처음부터 피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만권이 부드럽게 웃었다. 천성이 곧고 재주가 뛰어납니다. 문운이 10년을 가겠고 향후 학문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옵니다. 운재는 그 젊은 선비의 귀 밑에서부터 어깨로 내려오는 희미한 열기를 보았다. 더운 기운이 아니라 들키지 않으려 애쓴 긴장의 열기였다. 그리고 그의 손마디의 거칠음, 칼이 아닌 활을 쥐던 흔적, 살결 아래 황토빈 멍자국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이자는 글씨로 벼슬기를 여는 상이 아닙니다. 입은 예를 말하나 눈동자는 호령을 배웠습니다. 학문으로 이름을 남기기보다 군문으로 뛰어들 상입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의 사주를 받겠지요. 세조의 시선이 가늘어졌다. 누구의 사주란 말이냐? 운재는 선비의 턱 밑 미세한 향을 맡았다. 국문 밖 어디선가 풍겨오는 은근한 향. 문득 낮에 스친 심윤겸의 내관 옷자락에서 나던 것과 닮았음을 떠올렸다. 그러나 곧 입을 다물었다. 증거 없는 적시는 칼보다 빠르게 자신을 베는 법이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차의 길이 과거가 아니라 활로 열려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만권이 부채를 접었다. 젊은이, 사람의 길은 바뀌게 마련일세. 오늘 글로 나아가면 문관, 내의화를 들면 무관이 되는 법. 그대의 말은 앞날을 가르기보다 뒤를 쫓는 소리로 들리는구려. 운재는 고개를 숙이며 순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부끄러워 늘 더 보려고 합니다. 세조가 손을 들어 젊은 선비를 물렸다. 그리고 두 관상가를 잠시간 물끄러미 보았다. 둘 다 일리가 있다. 내일 이 젊은 자의 길을 내가 다르게 트어보겠다. 그날 밤 세조는 그 젊은 선비를 군문으로 돌렸다. 사병을 해산하고 금군을 재정비하는 시험의 책임을 조용히 맡겼다. 그가 문관으로 들어섰다면 평탄했을 길이 군문으로 돌자 곧바로 파벌의 눈을 받게 되었다. 이튿날 새벽 상의원 제조는 자백했다. 그는 누군가의 약속을 받고 대례복의 깃에 문초대를 얇게 발라두려 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살려만 달라고 울부짖었다. 세조는 주사와 상의원 내부를 모조리 조사하라고 명했다. 그리고 운재를 불러 한마디 덧붙였다. 젊은 자, 내 곁에 있으라. 그 말 한마디는 궁궐에서의 지휘를 뜻했다. 운재는 깊이 절을 했다. 만권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번 판도 젊은 자가 기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해질녘 변방 장수의 장례 소식을 전하러 온 군관 하나가 운재의 대기실 앞을 스쳐 지날 때 운재는 문득 그의 손등에 화상 자국을 보았다. 고된 훈련의 흔적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 일부러 지진 듯한 꾸며낸 상처. 그의 눈동자에 번진 짤막한 살기. 운재는 그 눈빛을
오래도록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예언은 사람을 구하기도 하지만 늘 칼날을 당기게도 했다. 밤 깊어 등불이 3개 남았을 때 만권이 홀로 운재를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어린 관상가의 맞은편에 앉았다. 밖에서는 부엉이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첫 판은 그대가 이겼네. 운재가 고개를 숙였다. 승부보다 목숨이 먼저여서 두려웠을 뿐입니다. 만권이 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곧 사라졌다. 젊은이, 궁궐은 눈이 많은 숲과 같다. 내 평생 수많은 상을 보았지만 가장 어려운 상은 무리의 얼굴이더라. 운재는 듣고만 있었다. 오늘 그대가 살려낸 것은 전하의 목숨일지 몰라도 내일 그 칼이 향할 곳은 그대와 나, 그리고 전하의 주변일지도 모른다. 예언은 파문을 만든다. 파문이 커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가라앉는다. 만권은 부채를 천천히 접었다. 나와 같은 늙은 자는 가라앉아도 되지. 허나 그대는 아직 젊다. 그대를 빠뜨리고 싶어 하는 손길이 생길 것이네. 운재는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은 누가 나를 빠뜨리려 하는지 이미 보셨습니까? 만권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4번째 대상 앞에서 그대의 입술을 조심하라. 그리고 일어나 방을 나섰다. 운재는 혼자 남아 오래도록 등불을 바라보았다. 불꽃이 종이 심지를 태우며 비틀릴 때마다 궁궐 한가운데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그림자가 함께 흔들리는 듯했다. 새벽녘 대궐 담장 안쪽 소나무 위에 까마귀가 우짖었다. 내수사 쪽에서 호위군 발걸음이 분주했다. 누군가 금군의 무기고 열쇠를 훔치려다 들켜 달아났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좌의정 심윤겸은 전하 앞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군문으로 보낸 젊은 선비를 미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뒤를 쫓던 금군이 무기고 부군에서 싸움을 벌였고 범인은 내수사 소속 하급 내관이었사옵니다. 운재는 숨을 고르게 했다. 어제 젊은 선비의 길을 군문으로 틀어버린 순간 이미 반대편의 손길도 움직였던 것이다. 세조가 두 관상가를 번갈아 보았다. 좋다. 내 오늘 그대 둘의 눈을 다시 시험하겠다. 이번 대상은 내 곁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중 하나다. 왕의 말이 끝나자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의복은 단정했고 걸음은 가벼웠다. 나직한 미소를 늘 달고 다니는 전하의 총애받는 내시였다. 운재는 그 얼굴을 본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비편 기둥 그림자 속 어딘가에서 한만권의 부채 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입술을 조심하라. 만권이 남기고 간 말이 운재의 귓속에서 도렷이 울렸다. 운재는 눈을 들었다. 내시의 눈동자, 눈꼬리, 콧등, 입술의 각도. 아무 데서도 흠을 잡기 어려운 표정. 그런데 귀의 윤곽 안쪽 인고로 흐르는 선이 이상했다. 말을 삼키며 사는 자의 길. 세조가 짧게 명했다. 보라. 그리고 말하라. 운재는 한숨에 모든 말을 내뱉고 싶었다. 그러나 한만권의 당부가 그의 목을 붙잡았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천천히 열었다. 이분의 얼굴에는 오래 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빛 가까이에 있어야 존재하지요. 오래 붙어 있던 만큼 익은 욕망도 크고, 그러나 아직 칼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전하, 이 자리에 오래 두시면 언젠가 빛을 가릴 것입니다. 폭로도 추측도 아닌 경고의 말. 운재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 만권이 뒤늦게 부채를 펴며 말했다. 귓바퀴가 얇고 이마가 매끈하여 계산이 빠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칼을 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자는 칼을 든 손과 말의 다리를 놓아줄 상이옵니다. 세조는 두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내시는 미동도 없었다. 오히려 더 공손해 보였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시를 물렸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마지막 대상을 보겠다. 그날 밤 운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만권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경계와 연민이 뒤섞인 오래된 전사가 어린 장수를 바라보는 눈. 그때 창호 밖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젊은 관상가 나으리 이 밤에 실례하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낮에 보았던 손등 화상 자국의 군관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동자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서늘했다. 듣자 하니 전하 곁에 드신다지요. 축하 인사를 드리러 왔소. 운제는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축하라면 밝은 데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군관의 입가에 웃음이 스쳤다. 밝은 데서 하는 말은 오래 남지 않지. 밤에 하는 말이 오래 남는 법. 그는 조용히 허리를 굽혔다가 가만히 귓가에 속삭였다. 내일 마지막 대상 그가 누구인지 나으리는 아십니까? 운제는 침묵했다. 군관의 미소가 어두웠다. 왕은 자기 얼굴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법이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창호를 흔들었다. 등불이 푸 소리를 내며 기우뚱했다. 운제는 등불을 곧게 세우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 왕의 얼굴 앞에서 진실과 침묵, 경고와 충성을 어떻게 갈라 말할 것인가. 만권의 당부가 다시 귓속에서 울렸다. 입술을 조심하라. 그리고 그 순간 운제는 알았다. 이 승부는 누가 더 잘 맞히는가의 일이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가의 싸움임을. 새벽부터 궁궐의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다. 정전의 기둥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세조는 오늘이 마지막 판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 관상가 젊은 천재 이운재와 노련한 백전노장 한만권 역시 느끼고 있었다. 오늘의 대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를 가질 것이었다. 운제는 편전 앞 돌계단에 올라서며 한 가지 생각을 지웠다. 이 싸움은 마치는 싸움이 아니다. 어젯밤 화상자국 군관의 말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왕은 자기 얼굴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법.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마주할 얼굴은 전하 자신의 얼굴일 것이다. 궁녀들이 발걸음을 거두고 내관들이 물러섰다. 그리고 붉은 골룡포의 옥대를 두른 세조가 직접 현전 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으나 한 걸음마다 공간이 바뀌는 듯했다. 왕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간 세 판을 보았다. 오늘은 나를 보아라. 왕의 얼굴을 감히 읽을 수 있는가? 그 눈을 시험하겠다. 이 말의 장내가 숨을 삼켰다. 왕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일이었다. 하물며 그 운명을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 노련한 한만권이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부채를 반쯤 접고 왕의 눈동자를 깊이 응시했다. 입술이 한 번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전하의 임하는 하늘이 열어준 듯 넓고 미간은 굳건하나 눈동자는 번개처럼 날려파옵니다. 이는 전하를 거머쥘 패왕의 기운이옵니다. 다만 패왕은 늘 고독하니 옆에 선 자들의 얼굴을 자주 살피셔야 하옵니다. 그는 위험한 말은 하지 않았다. 칭송과 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절묘한 솜씨였다. 세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운제 차례였다. 그는 왕의 얼굴을 보았다. 이마 위로 번진 옅은 검은 기운, 광대 아래로 드리운 붉은 선, 그리고 입술과 턱을 감싸는 미세한 흰빛. 이는 육신의 한계와 외로움, 그리고 끊임없는 의심을 뜻했다. 그 순간 만권의 경고가 떠올랐다. 입술을 조심하라. 운제는 바로 말하지 않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고른 뒤 아주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전하의 이마는 하늘이 길을 연 듯 넓사옵니다. 그 길은 이미 정상을 넘어섰고 앞으로는 내려가는 길이 시작되오니 전하께서는 내려가는 길에서도 높은 자의 품격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누군가는 감히 내려간다는 말을 했으니 분노할 수 있었으나 운제는 그것을 품격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경고이자 간언이었다. 세조가 웃음을 흘렸다. 젊은 자는 칼끝 위를 걷는구나. 좋다. 그대들 말이 맞는지 내가 시험해보리라. 그는 심윤겸을 불렀다. 오늘 밤 궁궐 안에서 잔치를 열어라. 대신들을 부르고 군문과 내수사까지 다 드리라.
그리고 내 앞에서 네 번째 판을 칠 것이다. 두 관상가의 시선이 서로를 스쳤다. 마지막 승부는 오늘 밤 수많은 눈과 귀 앞에서 벌어질 것이었다. 그날 밤 대궐 연회장은 등불로 환히 밝혔다. 검은 비단 깃발과 붉은 등불이 어우러져 금빛 그림자를 만들었다. 군관, 대신, 궁녀, 내관까지 모두가 모였다. 세조가 중앙에 앉아 술잔을 들었다. 이제 마지막 판을 열겠다. 오늘의 대상은 나를 해하려 한 자다. 순간 장내가 술렁거렸다. 그리고 그 틈을 가르며 걸어들어온 이는 낮에 보았던 손등 화상 자국의 군관이었다. 만권이 먼저 나섰다. 그는 군관을 훑어보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 자는 겉으로는 충직하나 발자국이 두 줄이 아니고 세 줄이옵니다. 이는 주인이 둘이라는 뜻이옵니다. 허나 아직 칼을 뽑지 않았으니 목숨을 거둬도 후환이 남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 말은 지금 제거하라는 의미였다. 운제는 군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이마 한가운데 희미하게 검은 점이 박혀 있음을 보았다. 이는 이미 사리를 품고 칼을 든 자의 기운이었다. 그는 왕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다. 이미 칼을 뽑았습니다. 다만 전하 앞에서는 집어넣었을 뿐 내일이면 다시 뽑을 것입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전하의 그림자가 먼저 베일 것입니다. 세조의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그리고 호위군에게 명했다. 잡아라. 군관이 발버둥 쳤지만 이미 사방에서 창이 모였다. 그의 옷 속에서 짧은 비수가 떨어졌다. 끝에는 옅은 녹색 가루가 묻어 있었다. 세조는 두 관상가를 바라봤다. 이 판 젊은 자가 이겼다. 허나 노장의 눈도 결코 무디지 않았다. 만권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승부는 졌으나 제자의 눈이 이리 날카로우니 제 마음은 이겼습니다. 운제는 그 말에 놀랐다. 만권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조가 마무리했다. 두 눈이 있어야 앞을 본다. 그대 둘은 나의 두 눈이 될 것이다. 그날 밤 궁궐의 달빛은 유난히 맑았다. 두 사람의 관상 대결은 이렇게 끝났지만 그날부터 이들의 눈은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 허나 두 눈이 본 세상은 결코 같은 빛만은 아니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 감동이나 느꼈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